음. 반갑습니다 여러분, 쌍수르입니다. 와 여러분, 입문급 자전거 그걸 어떻게 규정을 해야 될까요? 뭐가 입문급 자전거일까요? 그리고 무슨 자전거가 제일 가성비가 좋을까요? 혹시 그런 고민 해보셨어요? 오늘 우리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입문급 자전거, 저는 그걸 이제 규정을 하자면 뭐 다양한 요건들이 있겠지만 저는 프레임이랑 구동계, 뭐 휠 이런 것들 하나씩 다 조립해서 완차가 만들어졌을 때 굉장히 이제 자전거에 들어오기에 굉장히 부담 없는 가격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때 입문급 자전거라고 하겠지만, 그건 이제 나의 그런 개인적인 수입이라던가 혹은 나의 그런 직업 상태라던가 그런 상황에 많이 좌우가 되기 때문에 오늘은 많은 학생들에게 해당이 되는 그런 입문급 자전거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러면 이제 학생들을 위한 입문급 자전거, 가장 먼저 일단 프레임에서부터 차이가 좀 나겠죠. 이제 자전거 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1. 알루미늄, 2. 카본, 그리고 3. 이런 것들은 이제 특수한 소재들인데 뭐 티타늄 같은 소재들, 그런 소재들을 이제 써서 프레임을 만들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쓰는 입문용 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알루미늄 프레임을 씁니다. 물론 그 중에는 카본 포크를 써서 이제 부분 카본인 그런 프레임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제 완차가 알루미늄이거나 그냥 정말 포크만 딱 카본이 섞여 있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의 입문급 자전거에 해당이 되죠.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고려를 해볼 수 있는 게 구동계겠죠. 이제 시마노 기준으로 가봅시다. 대부분 시마노를 쓰게 되니까요. 입문급 자전거에 쓰이는 시마노의 구동계는 클라리스와 소라, 이렇게 딱 두 가지 정도가 쓰이는데 대부분 이제 클라리스를 쓰게 돼요. 왜냐면 소라로 올라가면 그래도 한 1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니까. 그래서 이제 클라리스 구동계가 달려 있거나 아니면 뭐 완전하게 모든 구동계들이 다 클라리스로 달려 있으면 가장 좋고요. 그 중에 이제 조금씩 섞여 있는 경우도 있긴 한데 일단 클라리스가 주요된 구동계다 그러면 그 자전거는 입문급 자전거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처음에 이제 자전거에 입문을 할 때 이제 똑같은 돈으로 살 수 있는 신품의 그런 등급과 그리고 중고 자전거의 등급이 조금 차이가 나다 보니까 당연히 중고가 더 높겠죠. 그래서 이제 대부분 그럼 그냥 나는 중고를 조금 더 좋은 자전거로 시작하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여기에는 사실은 뭐 정답은 없지만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 자전거를 처음 살 때는 이제 내가 어떤 식의 라이딩을 하게 될지, 내 자세는 어떤지, 내 키가 얼만데 내 자전거는 얼마 정도가 되는 걸 타야 될지 이런 거에 대한 그 정보가 굉장히 부족한 상태로 자전거를 사게 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비해서 중고 자전거들은 워낙 이런저러한 뭐 부품 교체들도 많이 진행이 됐을 거고 구동계의 연식이라던가 타이어의 마모도라던가 브레이크 패드 뭐 등등의 이런 소모품들의 그런 소모 상태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고려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아져요. 신품에 비해서. 신품은 문제가 생기면 바로 샵에 들고 가서 이 부분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이거 한번 봐주세요 하면 되는데, 중고품 같은 경우에는 일단 샵을 끼고 구매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샵에서 그런 부분들을 정비를 함에 있어서 공임이 발생을 당연히 할 거고, 하지만 대부분 신품을 그 샵에서 구매한 경우에는 어지간한 뭐 기재 트러블이라던가 그런 소소한 그런 손보는 것들은 대부분 사장님들이 무료로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중고를 사는 것보단 신품을 사는 걸 더 추천을 하는 편이에요, 그 입문급에서는. 그리고 이제 신차를 이제 입문급 자전거를 구매를 할 때 벌써부터 약간의 그런 업그레이드에 대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도 꽤 계시던데, 물론 업그레이드를 할 수도 있긴 합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입문급 자전거에서 특별한 그런
업그레이드는 썩 추천을 하진 않아요. 왜냐면 추천을 할 수가 없는 게 그럼 업그레이드 할 게 너무 많아요. 업그레이드를 싹 다 해야 되거든. 업그레이드라는 건 이제 조금씩 이제 부품을 바꿔가면서 혹은 프레임을 바꿔가면서 윗등급으로 서서히 올라가기 위함인데 그러기에는 각각의 부품들이 낱개로 구매를 했을 때 너무나 비싸고 오히려 내가 원하는 그런 위치의 자전거를 완차를 사는 게 오히려 더 싼 경우도 더 많기 때문에 왜냐면 이제 자전거 수입상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소비자와는 다른 가격으로 부품들을 받아와서 조립을 하기 때문에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차라리 입문급 클라리스 로드를 타고 계셨다가 업그레이드를 하실 거면 부품 업그레이드를 이렇게 하시면 드래곤볼 이런 걸 하지 마시고 차라리 바로 카본 105급 로드로 바로 넘어가시는 걸 저는 오히려 조금 더 추천하는 바입니다. 그게 오히려 돈이 덜 드는 길이에요. 그래도 혹시나 뭐 나는 굳이 꼭 업그레이드를 해야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의 이제 자전거를 조금 타시는 분들이 정설로 가지고 있는 그런 단계라는 건 지면에서 가까운 부분부터 바꿔 나가는 걸 다들 추천을 하고 있어요. 지면에서 가장 가까운 건 타이어죠. 이 타이어를 사람들이 굉장히 간과를 하는 부분이긴 한데 타이어는 브랜드 한번 바꿨을 때마다 그 주행감의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타이어를 제일 먼저 바꾸시라고 조언을 해드리고 싶지만 이제 타이어를 바꾸기 위해서는 내가 22C를 쓸 거냐 23C, 24C, 25C 이 중에 어떤 걸 쓸 것이며 내 휠은 어느 타이어가 가장 적합하며 내가 클린처인지 튜블러인지 튜블리스인지 이런 부분들을 다 알고 이제 타이어를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타이어의 특성 이 타이어는 뭐 제가 쓰고 있는 비토리아 같은 경우에는 그라핀을 사용한 타이어라서 신축성이 굉장히 좋고 직진성이 트레드의 패턴을 이용한 굉장히 빠른 주행이 가능하지만 오히려 잘 늘어나는 성질 때문에 바람이 조금 타사 타이어들보다 좀 쉽게 빠지는 그런 성향들을 다 브랜드마다 하나씩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그래서 무튼 뭐가 제일 좋다라기보다는 나의 성향에 가장 맞는 타이어를 고르셔야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어느 타이어를 추천하세요 라고 물어보면 수만 가지 타이어들이 다 나올 겁니다. 왜냐면 내 라이딩 성향에 가장 적합한 타이어는 나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타이어는 다양한 타이어들을 다 써보시는 게 좋습니다. 남들 안 좋다는 게 오히려 나한테는 더 맞을 수도 있고 남들이 그렇게 좋다는 걸 썼는데 나는 이게 좀 별로였다 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까지 제가 업그레이드와 중고 거래를 비추를 한다면 신품을 구매할 때 어떤 것들을 고려해야 되는지도 당연히 알려드려야겠죠. 신품을 살 때 가장 먼저 고려를 하셔야 될 부분은 샵과의 거리입니다. 아무리 좋은 자전거를 팔고 아무리 마음에 드는 자전거를 팔더라도 샵이 너무 멀면 그러면 뭐 기체 트러블이 생길 때마다 해당 샵을 가야 되는 그런 조금 번거로움이 있어요. 이거는 뭐 지역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도 있긴 하지만 제가 살고 있는 대구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내가 산 샵에 가서 정비를 하고 부품을 교체를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샵이 최대한 가까울수록 좋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 주거단지인 분들은 주변에 자전거 방들이 못해도 한 2개 정도는 있을 거니까 그런 데 가서 한번 비교를 해보시고 실물도 한번 보시고 고르는 게 좋겠죠. 그리고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 자기 그 부류의 그런 트렌드 같은 게 있어요. 우리 동네 애들은 그리고 내 친구들은 다 이런 브랜드들을 타더라. 그걸 맞춰가는 것도 꽤 괜찮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걸 별로 좋아하는 편이 아니라서 굉장히 독특한 프레임과 독특한 색깔을 저 같은 경우에는 남들이랑 똑같은 걸 타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 편이라서 저는 좀 독특한 프레임들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지폴리니를 샀고 그 중에서도 가장 희소했던 오타니오 샤이니를 샀죠. 물론 그게 제일 예쁘기도 했어요. 하지만 이제 조금 어린 마음에는 친구들이 이제 다른 걸 타면 조금 뭐랄까 그런 본드? 뭐라 그래야 되냐 이걸 단결감 뭐 그런 거
이런 걸 조금 못 느낄 수도 있으니까 친구들이 어떤 브랜드를 타나 잘 한번 살펴보고 한번 그 브랜드 쪽으로 해보는 것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내 친구들도 다 우리 집 근처에 살 거고 그 친구들도 다들 자기 집 근처에 있는 샵에 가서 샀을 테니까 그 브랜드는 우리 집 근처에서 취급이 되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리고 이제 친구들이랑 같이 타다 보면 이제 가끔씩 자전거 방에 들려서 우르르 가서 이제 뭐 자전거 한 번씩 다 손 좀 보고 나오는 경우도 제가 많이 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친구들이랑 조금 비슷한 브랜드로 맞춰 가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입문급 알루미늄 로드 자전거는 가격이 대부분 거기서 거기거든요. 마지막으로 방금 제가 크게 추천은 하진 않는다고는 했지만 그래도 마지막 항목은 개인 취향입니다. 남들이 다 산다고 무조건 따라갈 것도 아니고 남들이 무조건 검은색을 사라고 한다고 해서 검은색을 사는 것도 아니고 결국에 그 돈은 내 주머니 혹은 내 부모님이 사주시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자신의 그런 취향을 가장 많이 반영을 해서 프레임을 선택을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여기서의 개인 취향이라는 것은 대부분 이제 프레임 색깔로 가게 되는데 도저히 그 색깔은 나머지 색깔은 너무 튀는 것 같다. 다른 친구들과 같은 프레임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런 경우에는 좀 특별하게 이제 스템 캡이라든가 핸들바, 바인드 캡 이런 부분들을 그리고 바 테이프까지 이런 부분을 이제 내 취향에 맞게끔 이제 조금 골라서 나만의 개성을 드러내는 것도 꽤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입문급 로드 자전거를 사기 전에 가지고 있어야 될 여러분들의 그런 기본 상식들을 잠깐 살펴봤고요. 다음 이 시간에는 어떤 제가 그간 조사를 해본 것들 중에 굉장히 오래됐어요. 저도 옛날에는 참 열심히 입문급 로드 조사를 하고 샀었는데 어떤 알루미늄 로드 자전거가 가장 입문을 하기에 괜찮은지 어떤 디자인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쌍수리였고요.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네. 그럼 저는 다음의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